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원행 스님이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눔의 집을 위한 불교계 노력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N이 2002년 방송한 다큐에서 이옥선 할머니는 나눔의 집 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만시지탄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원로의원 7명을 새롭게 추대했습니다. 기존 추대했던 원로의원 18명을 포함해 원로회는 모두 25명이 됐는데 원로의원 전원 명사 추천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통도사 대광명전 낙서 주인공이 아버지라고 밝힌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통도사에 제31 육군병원이 설치돼 3천여 명이 넘는 부상병들이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원행 스님을 지켜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원행 스님이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의 예방 시간이 10분 넘게 지연되고 있던 시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예방으로 원행 스님을 뵙고 싶을 때 불시에 이렇게 총무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방문에 예방 이유를 묻자 이용수 할머니는 코로나로 오랫동안 뵙지 못했고 사실과 다른 보도에 원행 스님을 지켜드리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을 지켜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왔는데 원행 스님이 이러고 저러고 말썽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명사합니다. 문제 생각 아닙니다. 원행 스님은 돈 있으면 못 건드세요. 할머니들 주고 써서도 못 건드세요. 이용수 할머니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붙잡고도 과거 원행 스님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기념일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돈도 없으시면서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밝히기 위해서 진짜 중국으로 오도록 정말 일본으로 얼마나 할머니들을 많이 다니고 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어요. 돈도 92년. 특히 원행 스님과 함께 찍은 색바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오히려 할머니를 모시는데 전심전력을 다한 분이라며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들로 모시는데 정신전력을 다 하신 원행 스님입니다. 아이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살님이야말로 정말 인권운동을 위해서 아닙니다. 일평생 아닙니다. 바쁘신 산 증인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30여 년 전부터 모금운동을 함께했고 돈이 없어도 할머니들의 용돈은 챙긴 분이라며 이날도 원행 스님에게 코로나로 밀린 용돈까지 달라는 스스럼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옛날부터 용돈을 주시는데 오늘도 용돈 타가지고 아이고. 밀린 돈은 안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밀렸는데 놀라카시 안 주시네요.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시라고. 네.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원하실 때면 자유롭게 원행 스님을 예방해왔고 이날도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예방이 10분 넘게 지연됐다며 평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원행 스님의 각별한 애정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큰 스님이 120살을 사셨어. 최하 120살을 사셔야 되니까 건강 주의하시고. 지금 스님 200살 살라고. 그래? 아니 120살까지는 건강하게. 그 이후에는 덤으로.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인 나눔의 집이 논란이 되면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도록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불교계의 성과까지 부정당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BTN 불교TV가 2002년 방송한 다큐멘터리에서 이옥선 할머니는 나눔의 집 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당시 유행하던 건축 양식인 빨간 벽돌로 지어진 시설 안에 낯익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월주 스님과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한 김순덕 할머니를 비롯해 박옥련 할머니와 김군자 할머니, 현재 시설에서 거주 중인 강일출 할머니의 모습도 보입니다. 1990년대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노력해온 나눔의 집을 조명하기 위해 BTN 불교TV가 2002년 촬영한 다큐멘터리입니다. 1992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처음 개원한 나눔의 집은 명륜동과 혜화동 전셋집을 전전하다 지금의 광주 퇴촌면에 자리 잡으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생활시설과 함께 건립한 역사관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의 참상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각종 캠페인과 교육사업으로 대중의 인식을 높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제30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 일환으로 일본 스님들이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第二次世界大戦の折に大変皆様にご迷惑をかけたということは大変申し訳なく思っております。こうして今私どももご訪問をされていただいて皆様がお元気で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が大変嬉しく思います。今までの過去のことについては大変私どもとしてもいろんな意味で反省をいた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これからはお互いに力を合わせて未来志向で参りたいとかように思っている一人でございます。 다큐멘터리에서 할머니들은 나눔의 집 생활에 큰 만족감을 보이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공식적으로 사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에게 물리치료를 비롯해 심리상담과 한글 수업, 한지공예 체험 등을 제공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에 할머니들은 소쩍새 마을을 찾아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가 하면 타계한 김옥주, 문명금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과 피해보상금을 사회에 기증하며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아이고, 위안부에서 고생하던 생각하면 여기 와 사는 이 행복이라는 것. 정말입니다. 지금 이게 행복이에요. 이래 좋은 집을 두고 내가 어딜 가겠어. 나눔의 집은 비록 현재 직원 간의 갈등과 운영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누구도 위안부 문제에 관심 갖지 않던 시절부터 할머니들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들은 전국에 20명도 채 남지 않았고 모두 85세 이상의 고령인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나눔의 집이 정상화되고 할머니들의 행복한 여생을 도우며 후대에 진실을 전하는 노력이 다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이 광주시청 감사에 이어 경기도 특별점검에서도 후원금 횡령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불거진 운영 의혹에 대해 지난 5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나눔의 집 법인의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역 미공개, 비지정 후원금의 토지 취득, 전용 계좌 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들이 주장한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나눔의 집은 앞으로 특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시설 정상화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제21대 국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불교계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만시지탄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만시지탄이고요. 또 부처님께서도 이 사성계급을 타파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2500년 전에. 그렇죠. 네. 인간의 맞습니다. 계급은 없다. 자, 그러는데 어쨌든 그 제일 큰 말하자면 그 화두가 이제 그런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에서는 14년 동안, 의회에서는 8번이나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라며 어떤 종교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준 불교계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인식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한 70%가 차별금지법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한 85%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 불교계에서는 몸을 정말 던지시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너무 든든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KCRP 대표회장인 원행 스님에게 7대 종교를 비롯해 불자 국회의원들의 힘과 뜻을 모아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제일 큰 화두는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타종교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를 대화를 통해 잘 풀어간다면 법 제정도 가능할 것이라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포용해야만 그런 일이 없지. 그런 유사한 일들이 직간접으로 많이 생긴다는 거죠. 종교, 아까도 말씀드린 코로나로 인한 인종 문제. 이 시대에는 그 원융화합하는 그런 좋은 법이 꼭 탄생되리라고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40여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등법, 일반균등 대우법 등 유사한 법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7대 국회 이후 2011년, 2012년 잇따라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2013년 철회되는 등 개신교를 비롯한 강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정의당의 대표 발의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13년 동안 지지와 반대로 팽팽하게 맞서온 차별금지법이 2020년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7명의 원로의원을 새로 추대했습니다. 2016년 추대했던 원로의원 18명을 포함해 원로회는 모두 25명이 됐습니다. 원로의원을 대상으로 명사 추천을 위한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비구니회가 어제 오전 일원동 범용사에서 2차 원로 추대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추대된 원로의원은 적조스님과 명우스님, 도문스님, 육문스님, 성일스님과 영운스님, 묘순스님 등 7명입니다. 이로써 전국비구니회 원로회는 지난 2016년 추대된 18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됐습니다. 원로회 의장 명성스님은 수석 부의장 수연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원로 추대를 축하했습니다. 명성스님은 원로회는 비구니의 청정 수행과 포교를 경책하고 길을 제시하는 책무가 있다며 이 시대 선지식이 되도록 애정으로 살펴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매우 혼탁합니다. 한여름 열기 속에 청량한 연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비구니 원로 스님들이 향기로운 가르침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대와 11대 전국 비구니 회장을 역임한 명우 스님과 육문 스님은 꽃과 향을 올리며 원로 추대를 불전에 고했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 스님은 지난 집행부에 이어 12대 집행부에서 2차 원로 추대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원로 추대에 이어 명사 법계 품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원로 스님을 모신 또 1차의 원로로 모신 모든 원로 스님들이 그 본사를 통해서 명사에까지 이르시도록 저희들이 오늘 이후로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도와 신도 등 사부대중의 축하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혼탁한 물을 맑히는 명주가 되겠다며 한국불교 성가의 두 날개로 세계 불교 속에서 이부 성가의 원만한 모습을 드날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2차 원로 추대식을 거행함으로써 한국 비구니 성가는 다시 한번 부처님 정법을 수호하고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한쪽 날개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발언합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는 지난해 명사로 추대된 11명의 비구니 명사에 이어 원로 의원 중 명사 법계 품서를 위해 추대위원회를 열고 추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명사 추대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추천 서류 검토 후 각 교구 본사를 통해 명사 법계 품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어제 수원 복령사에서 제28회 단일계단 식차 만한익의 수계살림을 회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앞당겨 봉행된 회양식에서 수계자 54명을 대표해 공영사 승가대학 여음스님이 전계사 무관대종사에게 수계증을 받았습니다. 수계자들은 수계살림 기간 동안 대에도 비구니경 강의를 비롯해 수계교육과 철야정진을 통해 비구니 스님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전계사 무관대종사는 식차만한이는 불조의 해명을 이어 일체 중생에게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자비보살의 화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비도감 정현스님과 스비사 스님들은 윤하 덕문스님에게 삼배를 하고 수계살림 기간 동안 사용한 죽비를 반환하며 계를 잘 지켜나가겠다는 서원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영축 총림 통도사의 제31 육군 병원 분원이 설치돼 3천여 명이 넘는 부상병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낙서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낙서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밝힌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재봉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기에 보름 정도 계셨다고 오셨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보름 정도요? 네, 보름 정도.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통도사에 계셨다는 것만 여러 명이 함께 계셨던 걸로 그 같이 동료 이름도 얘기하시던데 그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료랑 같이 있었다는 말 이름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통도사야 잘 있거라 전우는 가련다. 최근 통도사 대강명전에서 발견된 낙서 중 일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 제3일 육군병원 분원에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 고재석 씨의 낙서입니다. 전우들과 헤어지는 아쉬움과 통도사를 떠나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낙서는 고재석 씨의 아들 고성록, 고혜록 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 낙서를 필적 확인으로 아버지 글씨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희한하게 굉장히 저희가 기쁘셨어요. 그래가지고 족보도 막 번역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법이 옛날 어법이라 족보 번역하시면 한글이 현대적인 세련된 표현 아니세요. 그래서 나 좀 다시 한번 교정을 봐라. 그래서 제가 본 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글씨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죠. 고혜록 씨는 평소 위장이 좋지 않던 아버지는 전쟁 중 통도사 3일 육군병원 분원으로 이송됐으며 보름간의 치료 후 통도사에서 전역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아버님이 그 말씀 들으시면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시고 놀라시고 그러십니다. 내가 거기 통도사에서 군대 갔다 거기서 제대를 했는데 너희들이 거기를 갔다 왔느냐. 거기서 아마 제대하라고 명령을 받고 마음이 이렇게 들뜨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헤어지라니까 전우들하고도 이제 안타까워 그 마음에서 아마 그 글을 쓰신 거예요. 고성록 씨와 고혜록 씨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당시 부친은 치료의 목적으로 통도사 육군병원에 이송됐으며 보름 동안 머물며 전우들에 대한 애정과 미안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글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은 군인들 일부가 곧바로 통도사에서 전역할 수 있었으며 국방부 기록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어제 전조실 포산당 해인대종사 열반 4주기 추모 달해제를 부도전과 육하원에서 봉행했습니다. 생전법어가 경내 육하원을 가득 메운 가운데 봉행된 추모 달해제에는 은혜사 관장 돈명스님, 주지 돈관스님, 해인 문도회 대표 덕조스님을 비롯해 4부대 중 4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덕화를 기렸습니다. 은혜사 주지 돈관스님은 신심과 원력으로 한국 불교에 앞장서신 해인 대종사는 아직도 생생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며 어른 스님을 잘 모시고 포교와 불사에 최선을 다해 모든 대중들이 화합하는 불교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인 대종사 추모 달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 체크와 손 세정 등을 거쳐 거리 두기 속에서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제12기 숲해설가 전문 과정이 개강했습니다. 3개월 동안 수강생들은 실내 교육과 야외 교육을 병행하고 평가를 통해 국가 공인 숲해설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불교 환경연대 그린담마홀이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통역자로서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에게 숲을 설명해주고 생태 보전에 앞장서는 숲 해설가가 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지난 7일 개강해 10월 18일까지 3개월간 주 2회 실내 교육과 1회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숲 해설가 전문 과정이 12번째 수강 과정을 맞았습니다.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보람을 찾고 싶어 하거나 숲과 자연에 흥미가 있어 수강하는 등 동기도 다양합니다. 진작부터 숲 해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 못했습니다. 동료가 먼저 이걸 해가지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숲을 좀 더 깊이 이해해서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숲에 깊이 빠져들 생각입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는 1기 과정을 수료하고 숲 해설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선배가 찾아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수강생들을 응원했습니다. 늦게 이렇게 하시는 후배 기수들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더 진취적인 그런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같이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진행해 밴드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교육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며 국립수목원도 폐쇄돼 대체 장소에서 야외 교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3개월의 교육이 끝난 후 오는 11월 이론 실습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를 무사히 통과하면 수료식을 열고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수업은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이 나는 어떤 숲 해설가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인간 중심의 편견 깨기를 강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맺는 것들이 이렇게 인간 중심,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구상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이익이다, 해롭다라고 누가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 갖다가 전부 다 인간의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생명들 갖다가 평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살려주지만 해로운 것들을 박멸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한 수강생들은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신저 역할을 통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실천에 앞장서는 숲 해설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전문가와 유족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이 지난 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단, 국가 배보상 책임 등의 내용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낸 토론에서 김성도 위원장은 종교와 불교 피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정 신설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오영훈 의원은 조만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공동 발의를 제안, 7월 중 대표 발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부산지구가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불청 부산지구는 지난 8일 부산 온천동 구리빌딩 9층에서 김진희 회장 등 4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기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매월 두 넷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사찰 해설의 방법론적 이해 등 7번의 이론 강의와 5번의 답사순례로 총 12강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정부 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으로 부산지구를 중심으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대불청 5개 지구에서 참여한 이번 강의 이수자는 자격증 취득 자격이 주어지며 사찰문화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구례 화엄사가 매달 지역 불자들을 위해 스님들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자리인 화엄법회를 지난 4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스님을 초청법사로 봉행된 법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과 발열 체크 등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 봉행됐습니다. 주지 덕문스님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선업스님의 힐링과 치유의 법문으로 불자님들 마음속이 편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업스님은 법문에서 불교 명상과 상담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정진해 나간다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 문화재를 전수조사해 관련 기록물에 대한 목록화와 통합관리에 나섭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수집을 완료한 건조물 문화재 부속 기록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데이터를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부속 기록물은 사찰 현판과 주련, 비문 등으로 건립 취지와 중수, 관련 인물의 행적 등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